안녕하세요. 봄철이 되면은 알러지가 많이 생기죠. 피부 알러지. 봄철의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부가 가렵다. 그죠? 피부의 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피부를 오장으로 배속했을 때 간에 해당된다 하여서 간열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렵다 이 말은 피부의 외침이 아니고 속에 있는 열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속의 기운이 피부를 통해서 이제 몸속의 기운의 상태가 열이라는 상태로 과잉 반응이죠. 그런 것으로서 드러나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이제 피부가 가려운 원인으로 우선 알레르기를 꼽을 수가 있지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여러 물질들이 많습니다. 꽃가루나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바로 접촉하면 피부에서는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가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바로 몸이 허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레르기는 방치하면은 그 종류가 점점 더 늘어난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꽃가루나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의약품 이런 것의 이제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나 빨갛게 발적되는 것 이렇게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가 보면은 피부의 장벽이 손상합니다. 스트레스가 미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몸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 과잉 반응할 때 피부 또한 과잉 반응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민감도가 증가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을 만들게 되죠. 그 외에 이제 아토피 체질이라든가 또는 유전성 이런 걸로 면역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증세, 가렵죠. 그리고 붉은 반점도 나고 두드러기와 같은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땀을 흘릴수록 심해지죠. 또 가렵다고 긁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가렵고 옆으로 번지게 되죠.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생기는 데가 얼굴이나 목이나 팔꿈치나 무릎 이렇게 이제 접히는 부위 이런 데가 바로 잘 생깁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것이 내부의 열이 바로 밖으로 드러났다 해서 붉고 뜨겁고 가렵다 하면은 풍열, 또 피부가 건조하고 색의 변화가 있다, 또는 열이 오르면서 전신으로 번진다 해서 여러 가지로 옛날식으로 오행에 바탕을 해서 변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 바로 어떻게 바라볼까요?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의 근원은 바로 피부가 아니다. 그죠? 내장의 문제가 있다.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고 우리 몸에
반응하는 이런 피에 문제가 있다. 과잉 반응이 문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한방적으로 볼 때 자가처치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을 때 좋은 혈자리, 바로 지압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혈자리 3개를 추천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곡지혈입니다. 곡지혈. 그죠? 곡지혈이 어디 있느냐?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바깥쪽에 접히는 부분, 거기에 만지면은 뼈의 안쪽으로 누르면은 지그시 통증이 오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굽어졌다 이거죠. 팔을 굽히니까 연못같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바깥쪽이죠. 그래서 구불곡자에다가 연못 지자를 써서 곡지혈입니다. 이 곡지혈은 열을 해소하고 습진이나 가려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누르면은 조금 아픕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지그시 누르고 한 1분가량 있으면 좋습니다. 곡지혈은 있는 위치에 의해 가지고 이 팔의 질환도 많이 다스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피부의 염증 해소, 가려움증 해소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팔을 굽히고 양쪽의 곡지혈을 지그시 한 1분가량 자극해 주는 것, 이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부의, 내장의 피의 열기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혈해혈이다 해서 혈해혈, 이 이름 그대로 피의 바다다 이거죠. 이 혈해혈을 자극합니다. 혈해혈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무릎 안쪽에서 무릎을 이러고 굽히고 앉았을 때 무릎의 옆에서 바로 삼촌, 손가락 4마디 정도가 되죠. 그것을 무릎 안쪽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눌러보면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을 혈해혈이다. 왜 혈해라고 하느냐? 피를 맑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부의 열을 낮춘다. 그래서 혈열을 낮춘다. 그래서 피부 질환이나 또는 여성들 같으면은 월경으로 인한 여러 트러블 이런 데에도 많이 쓰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 위에 손가락 4마디 정도 위, 그쪽을 만져보면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30초에서 1분가량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풍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바람의 문이다. 이거죠. 풍은 보이지 않는 여러 기운이죠.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등에 있습니다. 목뼈가 끝나는 곳, 대추라 그러죠. 툭 튀어나온 그 대추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견갑골 쪽으로 가면은 있는 혈자리입니다. 척추의 바깥쪽, 양쪽에 있다. 그럼 여기는 자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손바닥으로 남이 좀 두드려 주거나 아니면 효자손 같은 걸로 탁탁 치면은 좋다. 그랬습니다. 견갑골 내측에 있고 이름 그대로
풍문, 바람의 문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작용이 들어오는 곳, 거기를 자극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풍사가, 풍의 나쁜 기운이 사라진다. 결국은 피부의 과민증을 해소한다. 그랬습니다. 요 풍문의 아래에는 여러 내장의 반응점들, 폐의 반응점, 폐수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의 큰 뼈의 아래쪽 바깥에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추에서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자극하기 힘들다면 곡지와 무릎 위의 혈해혈 그 두 곳만 자극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에 좋다 이거죠. 열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한방차로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잎차, 감국차 이런 것이 좋습니다. 간의 열을 해소해서 피부가 발적된 것을 내리죠. 그래서 연잎과 감국, 국화죠. 그것을 함께하여서 차를 내리는 것도 좋고 또는 몸이 좀 부한 사람이면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허하다 하면은 거기에 구기자를 넣으면 더 좋겠죠. 바로 간 기능을 보조하고 또 간을 열을 내리면서 결명자로 열을 내리면서 구기자로 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압과 건강차와 더불어서 이제 덜 붉고 덜 뜨거운 이런 식단을 권장을 합니다. 붉고 그리고 맵고 뜨거운 것 바로 피부 과민 반응을 더욱더 조장하게 되지요.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과민이 된 가려움의 피부를 긁지 마라. 그리고 심하게 가려울 때는 찬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 수분이 모자란 경우도 많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게 해서 순환을 시킨다. 그 다음에는 긁지 말고 고기를 눌러주고 시원한 수건으로 덮는 것. 그리고 곡지와 무릎이 혈내의 자극, 등 뒤의 그 대추, 큰 뼈 밑에 옆, 바로 풍문혈 주위를 자극해 주는 것. 그랬습니다. 또 보습을 제일 잘 해야지요. 수분 보충을 잘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열이 상승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완요법을 해야죠. 단전호흡도 좋고 숨 고르기도 좋고 시선도 멀리 바라보는 것도 좋고 그죠? 평소와는 다른 호흡과 그리고 시선 처리를 하는 것, 멀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가적인 대책이다 할 수 있겠지요. 피부는 그죠? 내 내장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더욱 낮추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급할 때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써야지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내 몸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곡지와 혈해의 자극, 그리고 연잎 감국차 또는 결명자차 이런 것도
수분 보충의 한 방법으로 곁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가려움 없는 쾌적한 알러지를 벗어난 봄철에 생기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